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학특강 제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보주 심리학 예, 실무 공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어, 사업을 예,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시원치 않아서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면 상담이죠. 업종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11일 오후 5시 58분 남자가 61세 남자네요. 올해가 갑진 년에 환갑이 되는 거죠. 이분이 오랫동안 이런 그 호텔 업종 관련해서 어, 근무를 하시고 어, 퇴직을 해서 한 년 전부터 룸사롱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좀 되다가 최근에는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이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찾아온 겁니다. 다른 업종이 만약에 자기 명의가 힘든다면 부인 명의로 장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5주 공부니까 5주를 먼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8월 임신월 그날 11일 날이 정미일입니다. 정미. 보통 이제 정미가 있는 날은 대개 보면 어떤 분들이 무언가를 식신년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어, 하려고 하거나 뭐 바꾸려고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정미는 미토가 미토 속에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정을기죠. 그래서 정병 이렇게 같은 병이 겹치잖아요. 지장간 속에. 그러면 그런 물상을 뭐라고 하냐면 분리의 물상이다. 비견이 겹쳐지면 분리의 물상이라고 그래요. 분리의 물상인데 지금 당장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그 오주를 볼 때에 맨 먼저 검토를 하는 사항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간을 중심으로 영양이 강한지 약한지 반드시 살피라고 했죠. 기초. 영양이 정미 자체는 영양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정화가 미토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정을기가 들었으니까 정과 을이 있으니까 조금은 정에 도움이 되는데 기토가 일단은 정의 힘을 빼니까 반반 빼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양이 부족한데 연을 살펴보면 연의 정인은 정화를 간목이 정인으로서 돕지만 진토나 인피는 다 이 정화 힘을 빼는 겁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을로 볼 때에는 연을 일까지 볼 때에는 영양이 부족하다. 영양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할 역량이 안 된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시험 관계를 물어보면 아직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된다. 뭐든지 역량 문제를 가지고 초점 맞추면 답이 다 나오고. 우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시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연을 일까지 봤을 때에는 이분은 너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럼 과거를 살펴보면 자 최근의 과거가 이제 중요하죠. 월이 중요합니다. 월이 임수로서 정관으로 돼 있고 임수로 정관돼 있고 신은
정제로서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필 때 이걸 어떻게 살펴보냐면 일단 정관은 관은 관이로 된 정관은 우리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정적인 거, 두드러 매는 걸 말합니다. 정관 딱 두드러 매는 거. 더구나 정임이니까 그냥 딱 붙들어 매지요. 딱 붙들어 매는데 고정적이라고 해요. 고정적인데 뭐가 고정이냐 했더니 신금, 신금이 뭐예요? 정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거. 요거는 지출로 봐요. 왜냐하면 영양이 충분하면 내한테 들어오는 거지만 영양이 이렇게 모자라는 것은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 다른 사람 포켓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제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고정적인 지출, 뭐 임차료, 임대료, 그리고 또 조금은 월급, 전기료 등등 이런 것들이 고정적인 게 지출 딱 되는데 그러는 수입이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힘들겠죠. 또 힘든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고정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는 좀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그러면 이제 미래를 봤으면 어떻게 했냐. 미래가 만약에 이 사람이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왔다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유가 돼, 기유. 기유는 화생토 역시 지지 깔고 있는 미토가 같이 도는 시킨으로서 나 힘을 빼는데 무언가를 지금 하려고 지금 바동바동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토생금 돼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 이번에는 큰 돈이 나가게 생겼어. 자, 여기는 딴딴한 돈이 나가는데 여기는 뒤에 시기는 만약에 일을 벌린다면 새로운 일을 벌린다면 벌리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일지에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이 벌리게 되면 큰 돈이 뭉텅 돈이 나가야 돼요. 참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다시 그것이 고정화된다. 인수가 지금 정관이 떴잖아요. 정관이 떠서 고정화되어 버립니다.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고정화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매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은 불가하다.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보면 딱 보면 기장수를 볼 때게 유가 사살이 나쁜 것이잖아요. 사살이 벌어져 있고 또 시에 봤더니 정관이 비거로 돼 있더라. 자, 이 말은 미래지에 별로 좋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하나의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꼬인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경우 떴을 때 가만히 있어도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 이래 있어도 힘들고 저래 있어도 힘드는데 움직이면 더 힘든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면 더 힘든다. 우리 꼽으로 들죠. 자, 정화일간, 월간, 정관, 인수 보세요. 정화일간의 월간, 정관, 인수, 월지, 정제금은 영양 부족하다고 설명했죠. 고정된 돈 기출로서 종업은 월급, 뭐 또는 임대료 또는 뭐 공과금 등 이런 것들이 수입보다도 더 많아져 가지고 힘든다. 연간의 감목 정의는 돈줄, 감목이 돈줄이죠, 돈줄. 나를 도와주는 건 돈줄 귀인 또는 큰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뭐래요? 쇠지. 그 사람들 쇠지 듣다 말은 뭐냐면 이분의 상담을 하놨다나 이 미리 언제 그 가겠습니다 해놔놓고 기다려보면 캔슬이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지가 있어가지고 갑진이 백호도 타고서 최지에 들어가지고 자꾸만 힘이 든다. 간목이 진토는 최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해석을 할 때 자 정화로 볼 때 간목은 정인이잖아요. 이걸 뭐예요? 고개 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귀인 이런 사람이 최지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이 이렇게 그날 룸타락에 올라가다가 그냥 깨져버린다. 물주가 깨진다.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분지을해는 이제 자세히 보면 이거는 관인상생입니다. 수생 목생 화로 되는데 화로 바로 올라니 중간에 토가 탁 막아 있죠. 그래서 서로가 목국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 없이 바로 이렇게 여기 정화가 바로 여기 토가 바로 을목부터는 참 도움 받겠는데 이런 이제 중간에 권리가 있어요. 신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미리 꼬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정관이 목을 돕는 그런 형태가 되게 관인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이 오주를 보더라도 정관이 수생목하는 상태로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정관이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 정관이 정임한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정관은 정화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지을해 편인정관으로 관인상생으로 길하고 즉 관이 길합니다. 직장생활 길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분이 한 20년간 호텔 근무를 쭉 하고 이때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는데 룸타로 하는 차 5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우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엔 좀 나았지만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분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가 61세, 사주가 갑진, 경호, 계사, 갑인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분이 개수일주인데 목이 이렇게 상간이 3개나 있어요. 자, 이 말은 상간이 3개나 말은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 성격인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사교적이고 영업에 활발합니다. 자, 그런 분이 영업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나의 지지에 살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인사가 형이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관은 관을 거가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자꾸 생긴다. 만약에 술집을 하게 되면 그 법을 어기는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경찰들한테 자꾸만 노출돼가지고 세무라든지 형사적인 일로 처벌받거나 벌금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좋겠느냐? 이 사람은 정제가 요 보면 이게 정제가 정인이네 정인이네요. 정인이 있으니까 어 관인상생 즉 토생금 금생수로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관인상생이 바로 안 되고 옆으로 한 발짝 이렇게 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상관과 정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계사일주가 상관과 정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관경관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연이 있으니까 어릴 때 상관경관이 비춰져 있으면은 백해가 어렵다. 백해가 무의가 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 별로 없고 어릴 때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같이 갑진이 오면 되느냐? 똑같습니다. 갑진이 상관 정관운이기 때문에 올해가 백해무익이다. 계사일이 갑진이는 상간 경간으로 백해무익이다. 특히 신약은 더 신약은 만약에 이 사람이 갑진이 신강 같은 사람 같으면은 어차피 신강 사람은 갑진이 오면 이것은 자기한테 좋은 비인이 되고 자기한테 좋은 힘이 됩니다. 상간이나 정간이나 개성이 아주 좋잖아요. 신강한 사람한테는. 그 신약한 사람한테는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나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상간, 경간, 갑진운은 계사가 상간, 경간을 맞이하면 신약한 사람들은 매우 힘들게 되겠다. 자,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보면 지금 기진을 보면 해자 쪽으로 흐릅니다. 해자 쪽으로 흐르죠. 네, 금수가 기신이고 화토가 형신인데 어, 수가 목을 도와줘가지고 예, 이게 보면 금수가 기신이다. 맞네요. 금수가 기신이다. 금은 수가 이제 본 일간이니까 금수가 도와주면 좋습니다. 금수가 좋고 그럼 금을 녹이는 화, 술을 극하는 토는 형신으로 작용하기 쉽다. 근데 이제 58 지금은 이제 61세니까 병화운이 있어. 병화가 58세부터 62세까지가 병화운입니다. 병화화운이죠. 화운은 부담이 된다. 뭐가 생기느냐? 내가 돈이 지출이 많다. 왜? 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신약이죠? 신약이 화가 이르는 20, 여기 몇 프로입니까? 20%, 30%, 50%잖아요. 화가 50%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다 신약 비슷하잖아요. 제다 신약인데 또 재운이 왔다. 그렇죠? 제다 신약 사주에 재운이 오면 큰일 나죠. 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나가는데 내년에 을사온 병원이 계속해서 4화, 5화가 내년에 진행됩니다. 그럼 이때 사업을 하면 되겠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불가합니다. 하고 했더니 고개를 팍 들면서 그러면 트님 내가 사주가 이래 안 좋으니까 우리 부인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인을 봤더니 부인은 정축일주잖아요. 원래 정축일주에 이렇게 신약한 사주입니다. 정축일주에 신약한 사주는 정말로 사업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업 안 하는 것이 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거. 움직이면 돈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은 이분은 지금 집에서 알바 정도는 하고 집에 있으니까 크게 알바 정도 하는 건 돈은 안 나가잖아요. 돈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은데 막 직접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이 좀 보고 나니까 이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를 땅이 꺼지게 이제 정말로 참 나갑니다. 근데 조금 잘 봐주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이분이 내년에 경축일주가 내년에는 이제 사화운, 을사운, 또 병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고 이제 이 대운이 보면 이분 대운이 43세 대운이 정유 대운입니다. 정유니까 정화, 정화. 정화 대운이 40세부터 50세까지가 정화 대운이 오는데 이 정화 대운은 자기한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워낙 사주가 이렇게 좀 하고 세운 좀 와가지고는 에, 세운 지금 와봐야 의사 병원밖에 없잖아요. 병원 정리고 병원 지나고 나면 바로 이 유금 대운이 또 오게 됩니다. 유금 대운이 오면 그거는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운이 한 10년 정도 좋아야 되는데 계속 정류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5년 주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 힘듭니다. 만약에 꼭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규모를 해가지고 큰 돈이 많이 자본금이 크게 많이 안 되는 것. 뭐, 음식 장사를 한다면 조금 돈 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 몸을 많이 때우는 건 좋겠지만 돈을 많이 투자해가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 나이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뭐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 업종을 자꾸 바꾸는 것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업종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하는 업이 있는데 그걸 접어버리고 안 된다 접어버리고 또 하면 또 투자한 내용들이 또 장기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 되면 그렇지만 안 그러면 조금 계절적인 요인도 여름철을 막 그렇게 많이 그러잖아요. 겨울철 좀 가야 가을 룸사롱 같은 가을 겨울이 가야 좀 많이 특히 겨울철에 가야 좋지. 여름철 뜨거운데
술 잘 안 먹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왕시하게 한 거, 이번에 내년도에 에, 지금 현재 개사일주니까 개사일주니까 4, 5 관계 힘들기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은 만약 한다면 줄이려면 딱 줄여가지고 그냥 가급적이면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배인을 한다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관계 있는데 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좀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직장을 생활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도 해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있으면 돈이 더 들잖아요. 이럴 때는 잘 생각해가지고 건강 잘 챙기고 좀 직장 생활 하나 큰 돈이지만 들어오는 걸 좀 쓰고 뭐 그런 부부가 하면서 하면 되니까. 자, 오늘은 이런 경우에 사주와 또 오주와 이런 또 대운세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 대운에서 내가 화가 많은데 이 사람처럼 화가 많은데 내년 내명에는 화운이 좀 오고 있어요. 세운에서 을사배우 정리. 이럴 때는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건 위험천만 돈을 많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돈을 좀 적게 벌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현재 있는 사업을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적거나 그래서 어,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돈이 더 적게 됩니다. 이때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일하게 되면 돈이 더블로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일나도 못합니다.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어려서 내가 이렇게 자꾸 너무 많이 하지만 사실 놀면서 큰 빚을 안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쓰고만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씩 쓰고 그다음에 알바도 좀 하고 아니면 직장생활 좀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 그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누가 잘하는지 이렇게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자 개성이 많죠. 이런 분도 상관이 많죠. 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거기에 정인이 하나 있어서 조금 들어왔는데 그것도 정인을 누가 그걸 해요. 오화가 이렇게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성을 극하는 현상을 제극인을 하게 되면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러 가지 에, 돈 때문에 또는 여자 때문에 에, 나의 명예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예, 다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극인가 이렇게 바로 제극이 돼 있죠. 제극이 돼 있고 또 이 사주는 갑과 진, 즉 상관과 경갈이 같이 계매가 있죠. 악경중하고 때리고 있고 이런 사주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좌충우돌하는 불안한 정세가 있습니다. 편안하지 못해요. 마음이 요 사주는 딱 보자마자 사주가 편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배우면은 사람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뭘 해요? 금방 답이 안 나와요. 몇 차에 걸쳐가지고 뭐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동양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글자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조심리, 사조심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애니그램 있죠? 애니그램과 같이 유형별 성격 역동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기간 다 됐죠? 등록이 다 됐으니까 이제 등록 좀 다음 주쯤 되거든 등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불교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검사겸서 오셔서 불교도 듣고 또 모주도 듣고 그래서 모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당히 수준 높게 예, 또 사례 중심으로 이학회 때는 거의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또 파고들 겁니다. 그래하고 음, 불교 공부에서는 또 부처님의 상담법을 좀 겸해가지고 더 재미있게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근거와 관련된 예, 심리 상담, 불교 상담과 관련된 것을 또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요. 9월 첫째 금요일 날 계약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가급적이면 등록을 다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